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12월 1일이고요. 수요일입니다. 2021년도 마지막 12월 달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 60포인트 상승한 2899포인트고요. 거래량은 5억 6천만 주 이뤄졌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 보겠습니다. 개인이 10,000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9,400 매수, 기관이 1,100 매도했어요.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1,300 매도했고요. 은행이 2,100 매도, 연기금이 1,200 매수, 기타 법인이 1,790 매수했습니다. 업종 지수 등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정밀하고 의료정밀이 좀 크게 빠졌죠. 6.2포인트, 2%, 6% 하락했고요. 통신업 약보합세, 그리고 은행주 약보합세 이루어졌습니다. 오른 종목들은 뭐 비슷비슷하네요. 기계, 중공업 관련주겠죠? 약 3.76% 상승했고요. 운수창고, 대한항공입니까? 올랐고, 전기전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군요. 철강금속 올랐고요. 뭐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대부분 올랐기 때문에 얼마나 올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4.35%. 오늘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매수한 것 같아요. 그 왜 파는지 모르겠어요. 3,000포인트 이하에서 어제도 팔고 오늘도 팔고 누가 그렇게 팔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월요일날 좀 많이 매도했고요. 오늘도 많이 매도한 것 같죠? 3,000포인트 이하에서 누가 이렇게 매도를 권하는지는 모르겠으나 SK 하이닉스 올랐고요. 뭐 많이 올랐어요. 네, LG화학도 오늘은 24,000원 올랐고요. 현대차, 기아차도 2.8%, 4.37% 올랐습니다. 다행이네요. 포스코도 올랐고요. 현대모비스도 4.3% 올랐군요. 삼성전기 올랐고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HMM이 5.3% 올랐네요. 또 뭐가 있습니까?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이 10% 올랐고요. 쭉쭉쭉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울이 1억 1천만 주 이루어졌거든요. 여기서 약간 좀 가수요가 좀 수반됐겠구나 라고 보여집니다. 어제도 쌍방울이 거래량이 많이 됐는데 오늘도 많이 됐네요. 이거 파는 거래량입니까? 이걸 어찌 봐야 될까요? 쌍방울이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언론 봤어요. 언론 뭐 정치권과 관련된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종목은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뭐 정치권이니 뭐 작전주니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뛰어들어 가지고요 돈 못 벌어요. 여러분들이 그 작전주에 뛰어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돈을 벌면요 저 작전한 사람들 망합니다. 작전한 사람들 쉽게 안 망해요. 네, 그 사람 타짜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타짜를 상대로 해가지고 뭐 화투를 치든 해가지고 돈을 딸 수가 없거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그러겠죠. 조금만 나는 들어가서 조금만 먹고 나와야지. 그게 안 됩니다. 설상 한 번, 두 번 성공했다고 치더라도 세 번째 크게 당할 겁니다. 한 번, 두 번 그 맛들인 게 그게 쥐약이 되는 거죠. 미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그 작전주 뭐 이런 거, 뭐 정치 관련주, 뭐 재료 관련주 이런 거 여러분들 그 기웃거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냥 항상 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00개 종목 있죠? 네, 이 안에서만 여러분들 그 종목은 이 안에서만 고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타짜 수준 되면 그때는 이제 나가셔도 돼요. 네. 근데 그 정도 되려면 한 10년 이상 하셔야죠. 주식시장에서 10년은 짧아요. 네. 여러분도 뭐 나는 자연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산에 얼마나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그러면 10년 이하는 여러분들이 봐도 좀 시원찮지 않아요? 그죠? 헤헤이. 그리고
가끔 보면은 뭐 그 장인, 기술 전문가들 보면은 경력이 막 2, 30년 이상 돼야 그래도 좀 알겠구나 그러지. 10년 이하의 그 장인들 보면 회계 여러분도 아마 크게 신뢰가 안 갈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강호동이 보니까 그 씨름 선수들하고 씨름하기 전에 경력을 물어보더라고요. 그 뭐 중학교 때 했다, 고등학교 때 했다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거예요. 얘가 이 정도 수준 되겠구나. 그러니까 5년 정도도 안 된 주식 투자자들 보면요. 대충 저도 그려지죠. 예. 최소한 5년, 그 기본 10년은 해야 주식시장에서 나름대로 내가 뭐 그 작전주도 좀 해보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전이라면 5년 내지 10년 이하에는 앞서 말한 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 100개 이내에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HMM이 오늘 거래량도 좋았군요. 네. 두산중공업 쳐다보지 마십시오. 제가 보기엔 타짜 종목 같고요. 뭐 SK증권 참 증권주는 이제 12월 달이잖아요. 지금 증권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지금은 증권주는 이제 손 탈탈 털어야 돼요. 지금 12월 됐는데 증권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못 팔았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좋고요. 그래도 혹시나 하고 갖고 있으려면 제 생각에는 아마 저기 2월 말 또는 3월 초까지는 가야 될 겁니다. 그때는 정리해야 되죠. 아니면 내년 또 이맘때까지 또 계속 들고 있어야 돼. 1년간. 1년간 들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회비용이 사라지는 거죠.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한 돈이 그걸로 가 있기 때문에 사고 싶은 종목 있어도 못 사잖아요. 그래서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겁니다. 기아차가 거래량이 많이 수반이 됐고요. 이 보령제약도 여러분들 쳐다보지 마세요. 작전주. 그 신풍제약, 보령제약, 부강약품 이런 종목들이 좀 위험한 회사들입니다. 동아약품은 괜찮아요. 동아약품, 동아제약.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죠. 동아약품, 바카스가 동아약품이니 동아제약이니 제가 물어봅니다. 근데 동아약품하고 동아제약 구분도 못하니까요. 학생들이 알겠어요. 조율하려면 뭐 LG 플러스 통신주가 오늘 좀 약했나요? 그래서 미래에셋증권 이제 정리해야죠. 가지고 있으면 아니 되겠죠. 쭉 살펴봤습니다. 뭐 거래량 상위 종목도 오늘은 좀 빨간불이 많이 켜졌네요. KB금융이 오늘 2% 1,100원 올랐군요.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쭉 살펴봤나요? 다 본 거죠? 해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어제 장중에 1190원 갔다가 밀렸고요. 오늘은 8.7원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1179원이군요. 1200원을 상향 돌파해 보려고 시도했던 것 같은데 1200원은 재보기 힘들어요. 심리적인 저항선입니다. 조금 오늘은 낙폭이 좀 컸죠. 그래서 1160원대에서부터 뭐 1190원 사이에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이 사이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1200원은 올 연말까지는 심리적인 저항선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겠니? 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이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서 그렇게 크게 밀렸나요?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원자재가하고 그 원유가 모든 게 지금 다 하락한 것 같습니다. 물론 며칠간 주가도 크게 하락했고요. 다우지수 어젯밤 다우지수요. 그냥 초반부터 쭉 밀리더라고요. 아마 오늘은 어제 빠진 것만큼 쭉 올라갈 것 같아요. 어제 1.86% 650포인트 밀렸는데요. 오늘은 이만큼 올라가지 않을까. 미국도 오늘은 월초 장세죠. 아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제 거래량이 좋았고요. 오늘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나스닥 다우에 비해서는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거래량도 괜찮았고요. 얘도 오늘은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지금 조정 국면이라 그래요. 11월 중반부터 연말 장사가 대충 마무리되잖아요. 11월 중반부터 12월 초순경까지 그때가 좀 공백기예요. 손박히는 현상, 쉬어가는 장세. 이제 12월 중반경부터 해가지고
보름 남짓, 영업일수는 뭐 10일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제 배당 투자 들어갈 겁니다. 그때까지 버티면 괜찮아요. 오늘 내일 모레까지는 월초 장세이기 때문에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12월 초순 잘 버텨준다면 제가 보기에 배당 투자 장세도 상당히 재밌게 움직일 걸로 보여집니다. S&P가 많이 밀렸죠? 1.9%. 아마 오늘 빠진 것만큼 회복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일본 니케이요. 장 초반에 좀 밀렸던 것 같은데 제가 밀린 것까지는 봤는데 얘도 오늘 오후장부터 쫙 돌았었더군요. 돌아서고 끝난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제가 밀리는 걸 봤거든요. 밀렸다기보다 많이는 아니나 약보합 정도 봤는데 오후에 이렇게 돌아선 걸로 보여집니다. 상해 0.36% 상승했고요. 홍콩 0.78% 올랐는데 홍콩이 이렇게 망가져 버리나요? 그 잘 나가던 홍콩이 지금 뭐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가지고 맥을 못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018년도 고점을 얘들은 코로나 이후에 전혀 반등다운 반등을 보이지 못한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증시들이 신고가 내고 폭등할 때 네, 홍콩 증시는 완전히 지금 시장 경제 자체가 좀 무거워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걱정되네요. 힘을 못 쓰고 있네요. 대만입니다. 대만도 중국권에 들어가게 되면 바보가 되겠죠? 네, 아직까지는 아니니 괜찮아 보입니다. 오늘 0.9% 올랐어요. 158포인트 올랐고요. 뭐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뭐 조정 국면 일봉 차트죠? 네, 오늘은 긴 장대 음선 얼레 해주고 두 개 거래에 걸친 장대 양선 나왔죠? 쭉 아마도 네, 단기 바닥은 찐 것 같고요. 그래서 횡보하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얘도 한 12월 초까지는 네, 다음 주까지는 조정 국면 보일 것 같고요. 또 12월 중반 이후부터는 또 신고점 월초 장세까지 해서 새로운 신고점 다시 도전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지금 참 잘 움직이고 있어요. 네, 대만 가권 다우지수라든가 뭐 유럽 증시라든가 뭐 대만 가권은 전형적인 연말 장세에 나왔고요. 조정 받아주고 있고 아마 12월 중순경부터 이제 배당 투자 장세 시작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증시도 정상적인 시기였다면 연기금만 장난 안 쳤다면 이런 장사가 나왔을 텐데요.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게 아쉬움이고 본의 아니게 제가 여러분께 연말장사 외친 게 거짓말이 된 게 또 하나 아쉬움입니다. 올해는 그랬지만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10월 초부터 한 11월 초 내지 11월 중반경까지는 연말장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추석 끝나고 나서 10월 초쯤 되면 여러분 증권주 이렇게 사놓으면 괜찮아요. 종합주가지수가 대략 한 10%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증권주는 10% 이상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그 증권주가 시장 수익률, 종합주가지수 상승률보다 더 많으니까 10월 초에 증권주 묻어두면 한 10% 정도 내려오는 수익률 냅니다. 지금 12월 달 되면 증권주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이미 열흘 전부터 이미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11월 달 11월 20일 지날 때 증권주 있다? 아니죠. 그럼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봤죠? 이제 유럽 증시도 한번 또 봐야 되죠. 유럽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독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도 어저께 참담했어요. 네. 어저께 밤에 쭉 지켜봤는데요. 참담하게 빠지더라고요. 이틀간 빠지고 어제 한 0.3%에서 움직이는 거 봤는데 막판에 쭉 밀려버렸어요. 어제 좀 돌아서면서 이 정도에서 제가 15,300원짜리 아닙니까? 시황할 때 그랬었는데요. 그때부터 쭉 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빠졌어요. 오늘은 0.88% 독일 시장은 약 200포인트 다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15,310이니까요. 이 정도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다시. 어제 고점을 넘겼네요. 네, 어제 고점을 넘겨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영국은 1.3% 오르고 있고요. 러시아는 2.24%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 증시가 오늘 모두 올랐고요. 유럽 증시가 오늘 큰 폭 오르고 있어요. 이탈리아도 1.46% 오르고 있고 독일이 1.4%까지 급등을 했군요. 방금 전에 15,30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오늘 다 올랐고요. 지금 유럽 증시가 올라가고 있고 아마 모두 월초 장세 분위기 내고 있습니다. 미국도 오늘은 어제 하락한 만큼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한국 증시도 봐야죠. 긴 장대 음선, 오늘은 긴 장대 양선이지만 어제가 70포인트를 빠져가지고요. 오늘 뭐 60포인트 오른 게 별로 티가 안 나네요. 어제는 그 플러스에서 밀려가지고요. 막대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저께 종가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고 내일 오늘 그 기관 투자가들이 기관 동향을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군요. 금융투자가 오전에 한 1,000억 이상 매수를 했어요. 오늘 1,000억 이상 매수를 하다가 오후장 접어들면서 매도세로 돌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막판에 1,365 매도를 했고요. 연기금은 9시까지 한 800억 정도 매수했어요. 800억 정도. 왜 매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매도하고 싶었으나 아마 본의 아니게 다 체결됐는지 어쨌거나 800억 정도 매수했는데요. 장중 내내 멈추고 있다가 그래도 막판에 보니까 1200억으로 오늘은 마감했군요. 플러스로. 저것도 틈만 보이면 또 팔자 나올 겁니다. 오늘 외국인이 9,400, 개인 투자자들이 10,000 팔고요. 외국인이 9,400 매수했는데요. 오늘 기관 투자가들의 그 매수에 힘입어 연기금도 본의 아니게 매수에 조금 소폭 가담한 것 같습니다. 언제 돌변할지 모르니까요. 근데 금융투자가 아침에 매수 들어온 거는 월초 장세이기 때문에 펀드 자금이 유입된 걸로 보고 있고요. 오늘까지 1,300 팔았기 때문에 지금 금융투자는 아마 매수할 여력이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2월 초 내일하고 모레도 아마 매수 들어올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침 초반에는 펀드 자금 들어온 것 같고요. 오후에 계속 매도한 거는 제가 왜 펀드 자금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물량 좀 파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일 모레까지는 뭐 금융투자는 살 여력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 투자하려고 또 자금 마련을 좀 또 만들어 놓겠죠. 어쨌건 오늘 많이 올라서 좀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께 종가 부분까지 다 왔어요. 어제 하루 빠진 게 오늘은 그냥 대부분 다 만회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봉 차트 볼게요. 긴 장대 음선에 음선보다 작은 양선이 발생해 가지고요. 나름대로 저 포화형 보면 되겠어요. 포화형. 최소한 내일 모레까지는 움직이지 않을까. 오늘 수요일이죠. 목금, 금요일까지는 좀 상승세 3,000포인트까지 좀 갔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21선이라도 파란 선 21선이 지금 2,957포인트 있으니까요. 2,957 이상은 좀 올려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내일과 모레 해가지고요. 근데 왜 그 파는 사람들은 왜 파는지 모르겠어요. 팔지 마세요. 누가 이렇게 팔라고 겁을 줬는지 모르겠으나 팔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아까도 제가 살짝 봤어요. 언제부터 내가 시황을 했나 쭉 보니까 이 3월 10일인가 3월 11일부터 여러분에게 제가 시황을 시작했습니다. 유튜버를 시작한 거는 9월 1일부터 시작했고요. 이건 이제 교육 프로그램 녹음을 쭉 했어요. 그 지표 분석, 패턴 분석, 뭐 추세 분석, 경영 분석, 캔들 차트 분석 녹음을 한 게 9월 1일부터 3월 초까지 그 밑에 있는 교육 방송 녹음을 했고요. 시황은 3월 11일부터 하고 싶어서 쭉 했습니다. 이때 왜 했냐면 이때 밀릴 줄 알았더니 안 밀리고 올라갔거든요. 이때 밀릴 줄 알았어요. 이때. 근데 안 밀리고 버티고 있고 이때는 진짜 밀릴 줄 알았어요. 저는. 이때 밀릴 줄 알았는데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저는 사실 멍하니 쳐다봤어요. 왜 올라가지? 왜 올라가지? 그런 마음으로. 근데 이제
6월달 접어들고 해가지고요. 이때는 여러분께 아마 처음으로 매도를 권했던 것 같습니다. 매도하십시오. 매도하십시오. 현대차 24만 원이죠. 24만 원부터 매도하십시오. 매일 10%씩 분할 매도하십시오. 권했던 것 같아요. 근데 3월 초부터 지금까지 이제 매수할 때가 됐습니다 라고 힘줘서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힘줘서. 이때만 하면 매도를 권했던 것 같고요. 여름 장세입니다. 좀 불안합니다. 했던 얘기였고, 뭐 10월 초 돼가지고 뭐 증권주 관심 가져보세요 정도는 했던 것 같고, 매도를 권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다우지수라든가 그만큼 시장이 안 좋았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여러분께 뭐 전체적으로 시장을 또 매도를, 이때 외에는 또 매도를 권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이때도 안 파셨는데 이때 팔아만은 못하죠. 우리도 정상적인 연말 장사라면 3,300까지 왔을 것 같아요.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한국만 홍콩처럼 이렇게 뭉친 게 그냥 아쉬울 뿐입니다. 대만 가권이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뭐 대만 가권이랑 같이 움직였는데, 이때부터 한국의 배신 떨었어요. 쭉 밀렸습니다. 오늘 플러스 나면서 혹시나 또 무슨 악재가 있나 쭉 살펴봤는데요. 유튜브도 보고 뭐 다음 들어가가지고 뉴스도 쭉 살펴봤는데요. 그냥 뭐 악재라기보다는 그냥 재수 없는 것들만 많이 뜨더군요. 그냥 무식, 무지, 무능, 문외, 더불어서 뭐 무당까지. 저는 뭐 주어가 없으니까요. 누구란 말은 못하겠고. 그런 기사. 네. 그리고 어떤 또 뭐 김병진인지, 김병현인지, 김병신인지 뭐 국민대 교수가 또 헛소리하는 것도 좀 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참 국민대 해공 신익기 선생께서 자유당과 맞서기 위해서 만든 게 국민인데, 유능한 한국 발전을 위해서는 유능한 정신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요. 국민대를 만들어서 정치학과를 처음에 키웠던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유능한 학생들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있는 교수들이 문제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유지에 대해서 한번 했었어요. 전 그거 당연히 석사 논문인 줄 알았어요. 내용을 안 보죠. 그냥 제목만 보고 쭉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어떤 그 독자분께서 박사학위 논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보면서 설마 했는데 확인해 봤더니 진짜 박사 논문이더군요. 유지가. 박사 논문은 교수 5명이서 심사하는 거예요. 석사는 3명이서 심사 보죠. 박사는 5명이서 심사를 봐요. 자기네 학교 국민대 교수 3명하고요. 외부 교수를 2명 또 초빙해 옵니다. 5명이서 심사를 보는데, 오늘 봤더니 5명이 사인이 똑같은 볼펜에 똑같은 글씨체더라고요. 이거는 박사학위가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학생이 그 도장을 받으러 다녀야 돼요. 네, 논문을 다 쓰게 되고 통과가 되면 논문집을 만든 다음에 100건이 50건이 100건 만든 다음에 맨 표지에 들어갈 도장을 받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자기네 학교 교수들은 이제 각 교수님 사무실 가서 도장을 받아야 되고요. 다른 학교에 있는 분은 다른 학교 그 학교까지 가서 교수님한테 사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사인 받고 도장 받아와요. 그럼 일반적으로 볼펜이 다 달라요. 5명의 교수가 볼펜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인펜으로 사인하시는 분, 만년필로 사인하시는 분, 볼펜으로 사인하시는 분 다 달라요. 당연히 글씨체도 다르죠. 사람이 5명인데 각자 글씨체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한글로 쓰고 어떤 사람은 영어로 쓰고 어떤 사람은 한문으로 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요. 도장도 물론 다 다르고요. 여기서 말하는 도장은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죠. 크기가. 어떤 사람은 조그만 도장, 어떤 사람은 큰 도장. 딱 그렇죠. 근데 오늘 보니까 볼펜이 다 똑같고요. 글씨체도 다 똑같더라고요. 그 5명의 교수들이 제목도 안 봤을까요? 유지를 보고도 내용은 안 볼지언정, 근데 박사학위 논문 정도면은 그래도 최소한 목차 정도는 봐줘야, 제목하고 목차 정도는 봐줘야죠. 5명의 교수들이 그 심사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100% 심사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박사도 종류가 많아요. 공부 열심히 한 박사가 있는가 하면 술 사주고 딴 술사도 있고요. 밥 사주고 딴 밥사도 있고요. 거기까지. 네. 네, 그렇죠. 거기까지만. 더 말하면 또 19금이 아니라 49금이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어는 없네요. 코스피까지 돼 있고요. 오늘 주가 오르고 수요일이고 좀 기분이 좋아서 좀 길게 했습니다. 주말도 아닌데. 현대차 종목 몇 개만 할게요. 네,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올랐나요? 네. 3개 합치면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여기 올라가고 몸통 있고, 네. 밑에 꼬리 길게 달고 내일 모레까지는 일단 21만원 언저리까지 가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일단 올라갈 것 같고, 다음 주에 좀 출렁거릴 것 같고, 다다음 주부터 이제 그 배당 투자 시작할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가 행복한 연말을 맞이하지 않을까,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더 빠지는 않겠죠?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왜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빠질 때 매도를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매도하지 마세요. 지금 종합주가에 3,000 이하에서 왜 파시려고 그럽니까? 종합주가에 3,000 이하에서 왜 팔려고 그러세요? 팔지 마세요. 게다가 업종대표주라든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 차트 봐서는요, 이미 무너져도 여기까지 무너졌어요. 이거 무너지면 이거 개마구원이에요. 개마구원. 이거 무너지면 다시는 2,900 못 가요. 3,000. 시장이 끝나는 거죠. 제가 보기엔 3월 초까지 연기금이 장난치는 3월 초까지, 제가 매일 그 시장을 그 연기금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또 댓글 보니까 연기금이 왜 파나요? 물어보신 분들은 제 시황을 전혀 안 듣는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이걸 내가 왜 물어보지 이분이? 네, 그런 생각 들었어요. 3월 초까지 팔 거라고요. 3월 초까지. 근데 3월 9일 이후부터 과연 팔 수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도 또 미친 척하고 팔까요? 미친 척하고 팔고 나서 뭐 좋은 자리 갈 수도 있겠죠. 나의 업적을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네, 뭐 반대쪽 가면 되죠 뭐. 그렇습니다. 장난 더 이상 안 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엔 내년에는 3,000 위에서 놀 것 같아요. 특히 3월 이후부터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전 주식시장을 걱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장을, 경제를 좀 아는 사람, 그리고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사람, 경제를 살릴 사람, 경제가 살라야 주식시장이 살아가니까요. 그렇죠? 예전처럼 재벌들한테 삥땅을 뜯을 사람인지, 그 재벌들 자유롭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기업을 잘 운영하게 만들어 줄 사람인지, 기업들이 부동산 투자하게 만들면 안 되고 삥땅 바치라고 그래서 삥땅 갖다 바치고 그런 정부가 들어서면 안 되지 않겠어요? 망하죠. 지들끼리만 잘 살겠죠. 그러니까 공정하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기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주식시장이 살아납니다. 저는 주식시장을 걱정하는 거예요. SK 하이닉스, 21선 깨지 않고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SK 하이닉스는 많이 매수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거예요. 12만 원이면 이 가격대잖아요. 물량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쉽게 올라가기라기보단 치열한 공방전 벌릴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 투자도 괜찮을 것 같고, 연초에도 상승세는 유지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배당 받으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배당 받으시고 연초에 파시면 될 것 같아요. 고민하지 마시고 매도하지 마세요. 물량 뺏깁니다. 팔지 마세요. 여러분 말고 다른 기관, 다른 개인들이 판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사실. 시장이라는 건 위에서 산 사람들이 다 털어야 올라가는 거거든요. 안 털고 이 사람들이 꾹 쥐고 있으면 올라갈 때마다 이 사람들이 계속 물량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미리 이때 바닥에서 팔아버리면 올라갈 때 가볍게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팔지 마세요. 갖고 계십시오. 내년엔 전 시장 좋아질 거라 봅니다. 3월 이후로. 네. L전자 볼까요? 어제 빠진 거 얘도 그대로는 올라붙였군요. 얘는 지금 물에 빠져서 건져놨더니 다시 빠진 거예요. 지가 생사를 저도 좀 모르겠는데 내일 모레 다시 한번 좀 물에서 건져줬으면 좋겠어요. 뭐 차트 자체로는 이미 뭐 죽은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물에서 좀 건져놨으면 좋겠습니다. 12만 5천 원 올라가줘야죠. 내일 5천 원은 좀 상승할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4,500원 올랐으니까요. 내일은 좀 더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금융투자는 내일 좀 살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팔았어요. KB금융 보겠습니다. 뭐 걱정은 안 되는 종목인데 얘도 보니까 그 포화형이군요. 긴 장대 음선에다가 오늘 작은 양사 포화형이죠. 포화형이란 이제 잉태형 산모가 아기를 안고 있는 거. 하락하다가 발생한 거는 이제 잉태됐구나 축하합니다 라고 보는 것이고 올라가서 그 잉태형이 나타나는 거는 이제 출산을 하기 때문에 뭔가 불안하다, 몸이 가벼워지겠구나 라는 거. 올라가다 발생한 거는 하락이고 하락하다 발생한 건 상승이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캔들 차트도 좀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밑에다가 그 설명을 잘 해놨어요. 교재가 없어도 볼 수 있게 잘 해놨으니까 한 번씩 보십시오. 화질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마음에 안 들지는 모르겠어요. 네. 제가 기술이 없으니까 동영상을 그렇게밖에 못 만들어요. 내용은요 국내 최고입니다. 네. 지금 혹시 그 기술적 분석 차트 보고 떠드는 사람들은 다 제 책까지 공부한 사람들일 거예요. 제가 쓴 책을 베끼고 아마도 그럴 겁니다. 네. 아마도. 1995년도부터요 2010년도까지 15년간 16년간 제가 증권사 직원들을 쭉 교육시켰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요. 금융투자협회 연수원이 있어요. 예전엔 증권사 직원들이 거기 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저는 바빴죠. 제 일하고 틈틈이 가서 강의하고 하루 종일 강의할 때는 이제 연차 내고 가서 강의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돈으로 한 시간당 한 10만 원씩인가 받았어요. 하루에 8시간 하면 80만 원 받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지금은 3시간만 서 있어도 힘드는데요. 그때는 하루 8시간 서 있어도 힘든지 몰랐어요. 여의도 교육장도 있었지만 그때는 저 도고에 그 순천향대학교에서 언덕 하나 넘어가면 도고거든요. 그 도고에 연수원이 있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연수원이. 그땐 증권사 직원들이 이제 합숙훈련 하면서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럼 집에서 거기까지 갔다가 2시간 걸립니다. 끝나고 또 오고 2시간. 바쁘게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 동안 그동안 살면서 가장 바빴던 시절이 그 2000년도 전후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지금 그렇게 하다가요 저 골병 들어 죽어요. 그때는 힘든지 몰랐습니다. 기아인가요? 참 얘도 많이 빠졌네요. 88,000원에서부터 10%가 빠졌군요. 올라가야죠. 여기 또 물량 받을 것 같네요. 이거 84,000원, 83,000원부터 물량을 좀 받긴 하겠습니다. 84,000원에서 확 찔끔찔끔 84,000원 물량 받을 것 같고요. 강하게 치고 올라가 줘야죠. 근데 느낌은 84,000원에서 한번 얻어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84,000원 이게 저항선 역할을 할 것 같아요. 21선 있죠? 올라갔다 한번 얻어맞고 내려왔다가 연말 배당 투자 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림 그린다면. 내일 모레 올라갔다가 아마 12월 초순경 계속 12월 한 10일간 조정받고 12월 중반 이후부터 연초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네. 그림 그려봤어요. 항상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주식도를 해야 되겠죠. 삼성전자예요. 여러분들은 괜히 팔지 마세요. 전 팔란 말 안 합니다.
팔지 마십시오. 종합주가의 3천 이하에서 파는 거 아닙니다. 팔지 마시고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업종 대표주들은 괜찮아요. 한국 증시 괜찮습니다. 한국 경제 좋아요. 네. 연기금 계속 팔고 하는 이유는 뭐 비중 줄인다고 그랬잖아요. 30% 비중을 15%까지 줄이겠다. 한국의 주가 현재 수준이 장기적으로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물량 줄여야 된다. 물량을 줄이려면 살살살 달래서 고가에 팔아야죠. 여러분들의 노후 자금이잖아요. 국민연금은. 그러면 물량을 줄이려면 팔아야 되겠죠. 팔으려면 살살살살 달래서 소리 소문 없이 팔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량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가를 유지시켜 놓고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매매 행태를 보게 되면 장 초반에 매도해버리고 막판에 매도해버리고, 물론 오늘은 그러지 않았어요. 외국인들이 무차별 매수하다 보니 팔지를 못한 것 같고, 오늘은 또 빈틈만 보이면 초반에 팔고 막판에 또 팔아버리겠죠. 이거는 주가를 빼겠다는 거거든요. 한국 경제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싶은 거겠죠. 착한 사람은 아니죠. 착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겠죠. 한국 경제 나쁘다라고 외치고 싶은 사람들은 저기 일본 애들이겠죠. 한국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일본 애들이 아마 한국 경제 나쁘다는 걸 계속 알고 싶어 하겠죠. 종전도 반대하고 그러겠죠. 아모레퍼시픽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이제 안 보던가 하지, 얘만 보면은 자꾸 또 그 뭘 보게 돼, 제가? 그 코로나 현황을 또 항상 보게 돼요. 오늘요, 5,100명입니다. 5,000명이 넘어섰어요. 서울은요, 2,222명. 서울 비중이요, 45% 가까이 되더라고요. 43점 얼마. 제가 오늘 계산기로 두드려 봤습니다. 43%더라고요. 서울 저거 미친 거 아닙니까? 10% 국민이, 20% 국민이 사는데, 코로나는 43% 코로나가 서울에서 다 걸려가지고 경기도로 지금 확산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 저거 빼꾸두 무슨 탕이죠? 까먹었네. 생태탕. 빼꾸두 심고 생태탕 먹으면서 땅이나 보러 다녀야 되는데 저런 게 지금 그 완장차고 있으니, 코로나가 2220명 돼도 옛날에 누구처럼 낙타고기나 먹지 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말도 안 꺼내네. 말도 안 꺼내.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 저거 2222명이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차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여간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올라가질 못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난번 올라간 것만큼 다 빠져가지고 이거 그대로 내려왔죠. 이때 코로나가 회복될 줄 알고 5월달까지 회복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생태탕이 완장 차자마자, 서울시 완장 차자마자 규제 확 풀고 갑자기 500명이 1,500명 되고 5,000명까지 왔네요. 능력이 안 되는데, 코로나 잡을 능력도 안 되는데. 현대건설입니다. 하여간 저기 삼성전자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그 반도체 관련주들 갖고 계세요. 걱정할 필요 없고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식이잖아요. 대한민국이 3,000포인트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크게. 내년엔 그 위에서 놀 거니까요. 몇 달만 더 버티시기 바랍니다. 연기금 횡포 끝나면요, 대충 어느 시기가 지나면 횡포 못 부릴 걸로 판단됩니다. 현대건설이고요. 건설주도 내지는 나쁘지는 않을 걸로 판단돼요. 네. 다 매도 타임 놓쳤고요. 뭐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모양 자체는 이 세 개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오늘 좀 생각보다는 어제 빠진 것만큼 많이 올라가지 못해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LG화학 볼까요? 네,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죠? 까마득하죠? 80만원, 85만원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도 뭐 연말 연초에는 지금 가격보다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지금 가격보다는 뭐 2, 3일 이번 주말까지 올라갔다가 또 다음 주에 물량 받았다가 또 배당 투자 들어갔다가 연초 장세 또 올라갔다 하게 되면 대략 이 80만 원대 이상 요 근처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배당 투자 때 하고 연초 장세 때 힘 좀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그 이상은 저도 모르겠고요. 이 정도면 그동안 매수했던 분들 85만 원 정도면은 뭐 큰 손이 없을 걸로 판단되거든요. 그 정도 보여집니다. 쭉 보고요. 대한항공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보면 네, 저보다 무슨 주식 가지고 있는지 가끔 만나는 친구들 물어보는데 제 친구들 중에서 제가 요 시황 듣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은. 근데 듣고 있더라고요. 재수없게. 근데 만나면 저한테 그래요. 조용히. 야, 솔직히 너 무슨 종목 가지고 있니? 그러더라고요. 네, 하늘의 맹세합니다. 저 주식 한 주도 없습니다. 네. 이거 유튜브 하려면요. 증권사 시절에 애널리스트 하려고 그러면 주식 자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유튜브 하려면 주식 관련 유튜브 하려면 자기가 주식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기본적인 예의고 매너예요. 유튜버로서. 네. 그 시황에 대한 편견이 생겨요. 그 애널리스트라든가 펀드 매니저가 자기가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주식 투자하면서 펀드 운영하잖아요. 올라갈 때는 막 주식시장이 막 핑크빛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상투를 치고 내려갈 때도 막 계속 고를 외칩니다. 근데 내려갈 때는요, 내가 가진 주식이 내려가잖아요. 근데 시장이 빠지면 계속 비관적이에요. 바닥을 치고 돌아선데도 계속 비관적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수명이 짧아져요. 직장생활 수명이 만큼 짧아집니다. 그리고 그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가 돈 못 벌어요. 그 실증 증인이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하면서 제가 돈 벌었으면 이 시간에 제가 유튜브 안 한다니까요. 지금 저기 사이판 관 가가지고 제가 지금 칵테일 마시면서 골프 치고 있겠죠. 칙칙하게 제 방에 앉아서 유튜브 하겠어요. 열심히 해봤자 요새 보면 조회수 100명 이러는데. 카카오 하겠습니다. 디스한 자책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요. 그래도 10분이라도 들어주시는 분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한 300명, 400명, 500명까지 있었는데요. 꼴통 얘기 몇 번 했더니 그분들이 빠져나가시더라고요. 저는 뭐 관계 없어요. 꼴통을 꼴통이라 하는데 뭐 못할 게 있습니까? 네이버. 얘도 지 역할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거를 한 거는 카카오를 했기 때문에 네이버를 보여주는 건데 카카오를 안 하고 지나왔었나요? 그럼 오늘은 카카오는 안 한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찾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아, 카카오 했죠? 네이버. 네.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이것도 바라볼 수 있는 게 14만 원이에요. 그 이상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배당 투자 때나 연초장세 때는 그래도 이 근처 가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이 밀집돼서 뭐 크게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또 돌아설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가면 팔아야죠. 네, 팔아야 되는 거죠. 이상 줄일까요? 또 통신 3인방 한 번 더 보고 끝낼까요? 시간이 좀 남았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보게 되면요. 한 20분 정도 시작만 하고 끝내잖아요. 그때 오히려 또 여러분들이 더 많은 시간을 더 들어주시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한 4, 50분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들으시더라고요. 뭐만 듣고 나가는 건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만 보고 얼른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하는 게 제일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통신 3인방을 찾아봤는데 어디 있는지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오늘 조금 올라가지고 기분이 좋다 보니까 찾기가 힘들어지네요. 아, 있군요. SK텔레콤 뭐 이거 가지고 뭘 할 수는 없죠. 네. 저거 가지고 차트 분석하기가 애매합니다. KT 이탈했나요? 오늘 같은 날도 1% 하락했군요. 이때 줄이는 게 맞았었으나 줄이지 않았다면 이때는 눈 딱 감고 내년 1월 중순까지 봐야죠. 네. LG 플러스 더 빠지지 않기만 바라야 되겠죠. 그래서 배당 받고요. 연초에 IT 관련주 뜰 때 그때 줄이시 바랍니다. 그래서 1월 한 15일 지났을 때는 KT가 한 주도 없지, 네,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다른 종목도 바꾸란 얘기예요. 팔고 주시장 떠나라는 게 아니라 교차라는 얘기입니다. 얘도 정리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오늘 통신주가 다 오를 때 오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또 봐야죠. 눈에 얘는 아예 추세 자체를 지금 44,000원에서 깨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2%가량 올랐는데는 오르지도 못하고 있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 남북 관련주 뭐 종전협정, 평화협정 전혀 좀 투자자들이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나오길 기대를 했는데요. 전혀 뭔가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러다가 또 급등하면 얼마나 모양이 좋겠어요. 네,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연말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네, 정상 간에 만나고 정전협정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나면은 뭔가 그래도 한가 급락 후에 급등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좋은 소식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은 좋은 재료밖에 없어요. 그게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살리는데 가장 좋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47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